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러운 영혼 TV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61살이 되고 이렇게 황사가 되고 바깥날씨 부지지하고 되는 건 없고, 그리고 애들은 다 자기 먹기 살기 집에서 독립해 있고, 또 아내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이 어쩌면 혼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네요.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삶, 태어나서 바쁜 엄마 사랑을 갈구했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가 잘 안 돼서 늘 이렇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열등의식을 느꼈고, 또 어떻게 해서 거의 힘들게 직장 들어가서 동기들이라든지 항상 밀림에서 승진도 잘 못했고, 또 저와 연배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돈 벌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61살이 되어버렸어요. 61살은 외로움이 시작인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때가 되면 아플 것이고, 어쩌면 가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우러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겠죠. 이게 삶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충족할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엄마 사랑이 충족했으면, 학교에서 공부 잘했으면, 승진을 잘해 돈 많이 벌었으면, 지금 나를 애롭지 않게 살면, 그리고 덜 아파서 그날이 올 때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갈 수 있으면, 이런 게 또 있게 되니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황사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저는 누누기 공기 질환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저 몸에는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유튜브를 할 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보니까 절대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만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태어난 나를 어떻게 할 바는 없습니다. 지금 61살의 나이, 저에게 절대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함께 있어도, 조금은 함께 있어주면 좀 덜 외롭죠. 참 신기해요. 지금 나는 61살이라는 현실에 살고 있는데, 외롭지 않게, 보람차게, 뭔가 자신감 있고,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는 나를 위해 조금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저희 유튜브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좀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좀 나이가 들면 이런 걸 하구나 하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은 공감을 하고 감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직장 후배가 고등학교 후배도 되는데, 직장이라는 게 여러 가부서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동문회를 참석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 30분이 흘렀는데, 그 친구는 지금 52살이고, 그 친구도 또 나처럼 이렇게 정년 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또 경험했고, 나는 정년이 돼서 헤매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기분 좋고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기도 좋고 뭐죠,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거든요. 조선시대였으면 좋은 직장도 못 얻었겠죠.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육체노동 하다가 아마 벌써 몸이 약하니까 벌써 이 세상을 떠났겠죠. 살아있다는 거 늘 내게 유리하게 챙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솔직한 심적으로 그렇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좀 있는데요. 시작은 좀 외롭지 않게 시작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두렵기가 합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엄마 사랑 갈구할 때는 엄마가 없으면 두렵잖아요. 학교 공부 잘 안 되면 친구들한테 져서 경쟁해져서 또 두렵잖아요. 직장 승진 못하고 돈 못 벌면 참 직장인의 승진에 밀리면 승진에 밀리는, 물론 그것이 정확한 계책에 의해서 내가 밀린다고 알 수도 있겠지만 동기간에 밀리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는 아마 직장 생활에서의 기억은 계속해서 동기간에 밀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직장 생활한 동안에 사업한 사람도 있겠죠. 돈이 잘 벌리지 않아서 매우 힘들 겁니다.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사는 61살 때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제가 그런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직장에 연관된 일에 또 2, 3년 또 일하게 해줘서 월급도 많이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2년 헤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정년이 있는 직장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정년이 없는 직장에서 꾸준히 일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힘들어 하거든요. 아직은 가지 않은 나이지만 좀 나중에 오기를 바라지만 아프기 시작한 것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의로운 영혼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61살이면 그렇게 매일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좀 편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직장 생활 떠나서 정년을 하고 나서 풍족하게 마음을 넉넉하게 그냥 편하게 쉬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겁쟁이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의 타고난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성품 나름대로 61살이 된 제가 이제 사무관 동기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풍족하게 넉넉한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거기거든요. 재산 이야기 하게 되면 저도 집은 가격을 싸지면 집도 2채나 있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유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서요. 늘 편하게 놀면서 마음적으로 걱정에 근심이 안 생기면 좋은데 노는 것도 근심이 생깁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제가 운이 좋던 어떤 인생에 좋은 길을 걸어서 연금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내가 61살이 됐는데 무슨 돈을 더 벌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겁쟁이로 순둥이로 살다 보니까 겁이 많아요. 그래서 겁이 많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는 배가 고플 때까지 좀 느긋하게 놀죠. 느긋하게 놀아야 초식동물들도 또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초식동물인 것 같아요. 초식동물은 살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사자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늘 걱정하듯이 저는 왜 그럴까요? 늘 걱정하고 삽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사는 데서 걱정하고 살고 않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게 나이 들어 살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지금 미용사, 이용사 도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과연 내가 할 수는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자격증 따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왜 이렇게 두렵기만 할까요? 제가 두렵지 않은 순간은 그렇습니다. 승진이 끝나고 현직에서 끝나고 승진이라는 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두렵지 않고요. 또 승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 분기별 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경에 금평에서 1월 승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금평에서 6월에 승진하는 것도 있거든요. 7월 승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또 근심이 오는 거거든요. 근심, 걱정이 참 인생의 전반 끝까지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별배의 차이가 없겠죠. 근심 없이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행복한 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도를 닦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아마 근심, 걱정, 그리고 외로움도 없겠죠. 근심, 걱정, 외로움이 없이 늙어간다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늙어가는 길만 남았잖아요. 근심도 없어야 되고, 걱정도 없어야 되고, 외로움도 없어야 되게, 용기 있게,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삶이잖아요. 참, 인생의 삶이 젊어서도, 그 다음에 중년으로서 이렇게 늙어가는 나이도 와도 늘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걱정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네요. 초년기 초등학교도 걱정했고 걱정 근심 많이 했고요. 이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취직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취직에서 조금 장남이니까 동생들이 역할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못했거든요. 취직이 난선돼서 늦게 해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조금은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좀 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61살인데 61살로 잘 지내면 재밌을 텐데 말이죠. 운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복잡하네요. 집에 있으면 외롭고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또 내가 만나면 뭘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면 돈이 들어가고 집에 있으면 외롭고 참 복잡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과 그 다음에 직장이 없으니까 있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끼다 보니까 집에 가면 저도 그렇게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저는 어떤 저 나름대로 제 에너지를 밸런스 있게 쓰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61살에 살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어려워요, 인생살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늘 근심, 걱정, 외로움, 배고픔, 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TV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못난이가 끊임없이 못난 짓을 하게 되면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심정을 사니까요. 다시 남이 못되면 내가 좋아지는 묘한 것도 있고요. 그 나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가족 중에 늦게 들어오면 그 순간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짜증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누굴 위해 짜증날까요? 저는 옛날에 늦게 들어온 사람 걱정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짜증낸 거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그 빨리 들어와서 나의 외로움을 해소해 주라는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늦게 온 그 문제 때문에 화는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행동의 그 삶의 기준은 나죠. 내가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나를 요구하지, 그것을 도와준 사람을 기뻐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좋아하고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사실은 참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또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같은 옷이지만 비싼 옷을 사 입고 같은 차이지만 비싼 차를 사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쁨과 우월함과, 그러니까 그 기쁨과 우월함이 있으면서 그 외롭고 쓸쓸함을 이겨내는 것이니까요. 그 삶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쓰는 거죠. 그래, 돈은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리고 배고픔과 그런 것을 위해서 쓰는 거죠. 특히 노인이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죠. 누군가 내가 좋아서 오지 않으니까 나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네요. 겁이 나기도 해요. 돈을 쓰긴 쓰는데, 만나면 막 카드를 지르는데 갑자기 카드를 지르고 나면 공허해지거든요. 이 돈은 누가 메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분명한 사실이지만 연금이라는 게 수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카드를 긁는 게. 연금이 저 혼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함께 사는 가족이 쓰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삶이 참 쪼잔한 것 같습니다. 아기 때는 엄마 사랑, 학교 다닐 때는 공부 근심, 직장에서는 승진의 누락에 대한 근심, 61살에는 외로움의 근심, 아프기 시작하면 건강하고 싶은 그 근심, 그리고 이제 근심 속에서 근심으로 또 그 길을 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삶이란, 그래서 품앗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품앗이란 개념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품앗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도와주면 혹시 내가 필요할 도움 받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움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그 흐름, 세상에 쇠퇴해서 그러다 보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돈 받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삶이면 나는 늘 외로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